아,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지난 수업에 이어서 이제 비율 판정법, 적분 판정법, 교대급수와 절대수렴급수 이런 내용들을 할 거예요. 일단 이제 1장 5절 이제 비율 판정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 했던 거듭제곱근 판정법 이런 것 같이 수열로 이제 만들어진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것, 발산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레이시오 테스트. 자, 그거의 대상이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대상. 일단 양수 수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A1,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SN이 막 따다다다다 해서 S가 아니라 AN 이런 애들이 각각이 전부가 양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R이 0과 1 사이에 있는 R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대해 제로 an 플러스 1 an이 r이면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막 r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 시그마 an 무한대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는 수렴한다. 이게 이제 비율 판정법의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 이거면 그러니까 0 an 플러스 1 ran 이 상황이 되면 음 발산한다. 는 발산.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둘의 이제 an분의 an 플러스 1이 r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얘가 1보다 크면 발산한다가 이제 비율 판정법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이제 첫 번째부터 막 n번째까지 그 유한한 한까지는 어차피 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통하지 않아도 돼. 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무한히 막 따다다다다 하고 더할 때 발생하는 일이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모든 n에 대해서 0, an 플러스 1, an이 r보다 작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하게 된다면 이거를 양변에 r을 곱혀 봅시다. 아, r이 아니라 이제 n 플러스 음, 이걸 이렇게 곱해서 표시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은 ran보다 작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r제곱 an 마이너스 1, r 세제곱 a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 갔니? rn승 a1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등비급수 있잖아요. 그냥 등비급수가 있어가지고 음 A0 RA1 R제곱 A2 따다다다다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각각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A0 그리고 A1 A2 A3 이거를 얘 살짝 잘못 썼는데 어 너무 크기가 크다. 그리고 RA0 R제곱 A0 R 세제곱 A0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네를 다 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얘는 a0 1 마이너스 r n승 오버 1 마이너스 r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0으로 죽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각 항들이 다 얘가 얘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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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하고 있으면 근데 얘가 수렴한다면 얘가 수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 비율 판정법의 첫 번째 주장 만약에 모든 n에 대해서 n 뭐야 an 분의 an 플러스 1이 0과 r 사이에 있으면 그 급수, 그렇게 만들어진 급수 이제 시그마 an은 수렴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쉽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운 게 여기다 쓰자. 살짝만 지우고 여기다가 아래다가 뭐 어떻게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위로 올려서 자, 그 만약에 이 주장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된다면 음, A 뭐라고 할까? K K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A K 플러스 1은 1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K가 아니라 이제 R A K보다 클 거예요. 이씨, 이거 여기다가 이거 잘못 썼는데 AN 플러스 1이 AN보다 이제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된 거였죠. 이건 이제 살짝 지워봅시다. 그러면 그 R이 1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이 여기 있는 R이 1보다 만약에 막 크게 된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기만 할 거예요. AK랑 AK 다음에 있는 AK 플러스 1은 AK보다 큰 무언가가 될 거고 AK 플러스 2는 이제 AK 플러스 1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될 건데 그렇게 가다 보면 A 무한대는 0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급수는 이제 발산하는 급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AN이라는 이거 뭐지? 수열이 n의 n승 그리고 n 팩토리얼 이렇게 주어졌다면 음, 모든 n에 대해서라고 했죠? 이 모든 n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an 플러스 1, an을 계산을 해봐요. 근데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 그리고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리고 n승 오버 n 팩토리얼을 하면 자, 어, 빨간 펜으로 가져갑시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따로 빼놓을게요. n 플러스가 아니지. n의 n승 n 플러스 1의 n승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팩토리얼은 따로 이렇게 빼놔가지고 n 팩토리얼 오버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n 플러스 1분의 1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네는 이렇게 또 캔슬 아웃 됩니다. 그래서 남게 되는 거는 n 플러스 1, n
n승인데 이게 모든 어디 있어? 모든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 오버 an이 1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왜냐면 이제 n 플러스 1 오버 n은 이제 1 플러스 n분의 1을 n 제곱한 거니까 이제 아주 쉽게 비율 판정법의 이제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그마 an은 발산한다. 이제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an이 n 팩토리얼 오버 an의 n승 또 그 위에 있는 케이스랑 위아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거를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랑 이제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어, n 플러스 1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n에 대해서도 이게 1보다 작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 요걸 이제 r이라고 하기로 한 거죠. 이 값이 이제 1보다 작아서 얘는 이제 수렴한다. an이 이제 수렴하게 된다. 시그마 an 수렴. 그러면 좀 이거는 번거롭습니다. 어떤 면이 번거롭냐면 이게 1보다 큰가? 아니면 이게 이제 1보다 작은가를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거는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약간 비율 판정법의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극한 비율 판정법 정도로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 문자 로를 사용을 해서 이건 이제 땡땡하고 등호 표시 있는 거는 뭐뭐라고 하기로 정의하자. 이거는 이런 뜻의 기호고요.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오버 an이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극한 값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로가 1보다 작으면 수렴 그리고 1보다 크면 발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an이 발산한다. 약간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대상이 양수 수열이기 때문에 그럴 일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또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로는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오버 an이니까 그 값이 음, n 플러스 1 n인데 근데 어차피 n의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건 똑같으니까 뭐 무한대 빼기 1이나 무한대 플러스 1이나 다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아니다 이 좀 헷갈렸다. 그냥 이거는 1 플러스 n분의 1 n승 우리에게 그 익숙한 바로 그 뭐니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거는 그냥 2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2.718 정도였나? 근데 이제 1보다 크니까 발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한 거였어요. 이거를 하면 이 값이 극한 값이 2이기 때문에 2.718로 1보다 커서 극한 비율 판정법에 의해 이 급수는 이제 발산하는 급수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2의 n승 n 팩토리얼 n의 n승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팩토리얼 들어있는 거 있죠? 팩토리얼이 들어있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n 플러스 1 오버 an 막 이런 거 할 때 여기 들어있는 n 팩토리얼이랑 여기 들어있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분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그 n 팩토리얼을 적분해 볼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배울 이제 적분 판정법을 할 때는 그 n 팩토리얼 텀이 들어 있으면 이게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팩토리얼이 들어 있다든지 하면 좀 재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익스포넨셜에 들어 있는 애들은 뭐 적분을 해도 좋을 거고 아니면 거듭 제곱근 판정법을 써도 괜찮을 건데 그 팩토리얼이 들어 있으면 한번 어 뭐야 비율 판정법을 써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롤을 구하면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2에 n 플러스 1 n에 플러스 1 팩토리얼 오버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이거를 an으로 나누면 2의 n승 n 팩토리얼 괄호를 쓸 필요 없지 n 팩토리얼 오버 n의 n승이 돼버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건 그냥 2로 남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로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게 여기 아래쪽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 오버 n의 n승이 돼버리고 n 플러스 1승에 n 플러스 1은 1승은 어 n 플러스 1에 n승 곱하기 n 플러스 1 하고 이제 이 1을 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음, 여기 있는 놈 하나랑 여기 있는 놈 하나랑 이렇게 약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 값은 이제 여기 리미트를 넣어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n 플러스 1승이 아니라 n 플러스 1 그냥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방금 전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래 있는 게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 근데 이거를 n승을 때리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2분의 1, 2분의 2가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충 2.718쯤 되는 값이고 얘네가 이렇게 돼서 1보다 작기 때문에 극한 비율 판정법에 의거해서 이 급수는 수렴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율 판정법과 극한 비율 판정법의 예시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적분 판정법을 해야 돼요. 이제 1장 6절에 나오는 적분 판정법. 해상은 역시 양수 수열입니다. 근데 양수 수열에다가 감소 수열이어야 돼요. 감소 수열 빼고 함수로 합시다. 함수로 써놨으니 fx는 함수. 이때 수열 an이 f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시그마 an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 이제 적분 판정법인데 대충 이렇게 감소하는 애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그 시그마 an은 여기 fx에다가 자연수를 이제 1, 2, 3 하고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 2, 3, 4, 여기 5라고 했을 때 이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이 값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수렴할 조건은 뭐냐면
파랑펜 말고. 음.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때려요. f, x, dx를. 근데 이 값이 수렴하면, 그러니까 이 값이 막 무한대로 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수렴해버리면 그거는 어떤 거랑 동치냐면 an이 수렴한다라는 거랑 동치예요. 이제 왜 그러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음, 이 적분값 있죠? 이 적분값 인테그랄 from 1 to infinity 이걸 하면 이제 대충 이런 값이 될 건데 어디 여기 뒤로 이제 쭉 가겠죠? 근데 얘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냐면 뚜뚜뚜뚜 하고 이제 딱 빨간색 계단 모양이랑 걔보다는 작아요. 그냥 딱 보이죠? 우리가 이제 구분구조법을 할 때 그 이제 구분구조법 안 배우나? 아무튼 이거를 굉장히 막 아이씨 올리고 아, 이 스텝을 굉장히 작게 타타타타타타 하게 만들어서 이 넓이를 구하자라는 게 이제 적분의 정의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스텝을 너무 넓게 해버려가지고 이만큼 남고 이만큼 남고 이만큼 남고 하니까 그 값이 이거 인테그랄 한 값보다는 클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계단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따다다다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보다는 클 거예요. 얘보다는 클 겁니다. 왜냐면 이만큼이 아니 이걸로 하자. 이만큼이 남고 이만큼이 남고 이만큼이 남고 이만큼이 남으니까 그런데 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시그마 a n인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고요. 이게 무한대 n이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어? 아니지. 살짝 잘못됐는데 이겁니다. 왜냐면 민넓이 1, 민넓이 1이고 그 함수값 1, 이제 f1 곱하기 민넓이 1, 어? 밑 길이. 음.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f2니까 그냥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 더한 것보다 작고 이거보다 크다. 대충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감소함수라 했잖아요. 감소함수라 했고 양수함수라 했으니 모든 모든 이 n이 같을 때 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렴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뭐지? 적분 판정법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시로 어떤 거를 풀 수 있겠냐면 an이 n분의 1이라고 해봐요. 우리가 이거 할 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음,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아니다. 이거지? 이랬었죠? 이것도 이랬고 4분의 1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그래서 더하면 2분의 1이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면 그냥 발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발산하는 놈들보다 얘가 더 크다.
여기는 같고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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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크고 크고 클 거고 여기서 또 같을 거고 해가지고 얘는 발산할 거다. 발산하는 놈보다 더 큰데 당연히 발산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비교 판정법에서 했던 건데 이게 뭔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방식이. 아니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음? 묶어가지고 2분의 1이 무한히 반복된다? 상당히 좀 앰비기어스한데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분 판정법을 믿기 때문에 fx를 x분의 1이라 두고 그 이거를 적분해 볼게요. 0부터 아니 1부터 무한대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을 x대에 적분하라. 그러면 이제 lnx가 나오거든요. lnx를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은 적분하면 lnx가 나와요. lnx는 반대로 미분하면 이제 x분의 1이 나오고 그러면 ln 무한대 마이너스 ln 1 해서 와 이거 ln 무한대 발산 야호 하고 이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좀 뭐라 해야 되지? 팬시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자, 다음 예시를 봅시다. 적분 판정법을 사용하는 다른 예시. 이번에는 뭐냐면 마이너스 2 오버 n 루트 n 이거는 좀 골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열하는 아니 수렴하는 급수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아니 뭐 발산해도 따로 빼낼 수는 있겠죠. 발산해도 따로 빼낼 수는 있을 건데 일단 수렴한다 치고 그냥 빼고 마이너스 2는 있으나 마나니까 수렴과 발산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있으나 마나일 거기 때문에 그냥 n 루트 n 이것만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이런 지수 모양의 꼴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3승 야호 약간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이 짝대기 세 개 있는 등호 같아 보이는 건 이제 이거를 이거 이렇다고 정의하자 약간 땡땡 등호 약간 이거랑 비슷한 뜻입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이제 적분을 하면요. 이걸 또 n이라 썼네. x인데. 그러면 그 값은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x 마이너스 2분의 5 승이 돼버립니다. 이거를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를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걸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0이 나옵니다. 0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1의 마이너스 2분의 5승.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1이 돼버리는 거니까 없어지고 5분의 2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을 할 거긴 한데 얘가 여기로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메꿀 수 없는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값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얘가 수렴하는 걸 보니 쟤도 수렴하는 듯함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다른 거 하나 해보죠. 이게 n승 오버 n 플러스 1. 이거는 이제 어떤 판정법을 써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어, 이게 n승이 들어있으니까 거듭제곱근 판정법을 할지 이제 비율 판정법을 할지 고민이 되죠. 뭔가 2의 n승 n 플러스 1 이거를 적분한다. 이거는 미친 짓인 것 같고 적분 판정법과 아니 비율 판정법과 거듭제곱근 판정법 중에 뭘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일단 비율 판정법 먼저 해보죠. an 플러스 그 극한 비율 판정법을 씁시다. 로는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인데 2의 n 플러스 1 오버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이의 n승 n 플러스 1을 하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2만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n 플러스 1
오버 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리미트를 씌우고 그럼 이제 위와 아래를 동시에 늘 하던 것과 같이 n으로 나눠줍시다. 얘는 0으로 가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극한 비율 판정법을 해봤더니 로는 2가 나왔다. 그래서 얘는 1보다 큰 값으로 시그마 2의 n승 오버 n 플러스 1 이 친구는 이제 발산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 네. 다음 문제를 봅시다. 마지막으로 an이 n 로그 n 플러스 1.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음, 로그 n 제곱 b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크겠죠? 왜냐면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니까 더 큰 걸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작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쓰면 4 로그 루트 n 루트 n이라는 걸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x는 로그 여기 n이라고 씁시다. n 음, 그냥 n.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n분의 1보다는 얘가 확실히 커요. 그렇죠?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0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1, 2, 3 약간 이런 데서 노는 애들 말고 이제 막 아득히 먼 큰 막 무한대의 영역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모든 n에 대해서 얘보다 얘가 더 클 거고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어 뭐라 해야 되냐 얘는 발산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그렇게 되나?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얘보다 얘가 크고 근데 얘가 발산하는데 그럼 얘도 발산하겠네? 그러면 얘보다 큰 얘도 마찬가지로 발산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그럼 이번 페이지 뭐야 1장 6절은 이걸로 마치고 1장 7절 교대급수와 절대수렴급수를 에 대해서 나눌 건 뭐지? 다룰 건데 일단 교대급수가 뭐냐면 모든 n에 대해서 an의 부호랑 n 플러스 1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때 an은 교대급수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대급수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다 양수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적분 판정법도 양수함수 조건 달려 있었고 그리고 비율 판정법도 양수 수열 조건 달려 있었고 그 전에 막 거듭 제곱분 판정법 이런 거 할 때도 다 양수 조건이 달려 있던 거거든요. 근데 양수에서만 하기 너무 꼬아가지고 그 양수 말고 다른 것도 하면 안 됨의 일환으로 그러면 이제 교대급수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약간
양수에서만 있는 것들을 배워놓고 거기서 이제 교대급수를 배워놓고 그러면 뭐 얘네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더 이상한 놈들을 다 불러버릴 수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교대급수라면 교대급수인데 그냥 교대급수가 아니라 첫 번째 조건 그 절대값이 감소하는 교대급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일반항 판정법에서와 같이 이 조건이 달려 있다면 시그마 an 그러니까 교대 급수는 이게 교대 수열 A에는 교대 수열이죠. 그러면 그걸로 만들어진 이 교대 급수는 수렴합니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음, 아하, 어, Sn 급수죠. 그거를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건데, 약간 편의상 짝수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A1보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리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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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는 애죠. 이런 아이들이 될 건데 절대값은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0으로 세츄레이션 하는 애들이니까 얘네 둘씩 묶으면 이 둘이 묶은 거는 둘이 더 해놓으면 절대값이 얘가 크니까 얘네 둘 묶은 거는 음수, 얘네 둘 묶은 거는 음수, 얘네 둘 묶은 거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A1보다 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음수를 더했으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S5가 작을 거고 그것보다 S7이 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겠죠.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아니 그러면 얘네 묶었으면 점점 작아지는 거 알겠다. 근데 얘네끼리 이렇게 묶으면 이제 양수에다가 양수도 있어. 그래서 커져. 양수에다 양수도 있어. 그래서 커져.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S1, S3, S5, S7, SEN E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제 짝수로 묶으면 SE, S4, S6, S8 따다다다다 SEN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 이 SEN이 SEN이 S2보다 크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SEN-1에다가 AEN을 더하면 SEN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있지? SEN 마이너스 1은 SEN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어, SEN 그리고 이제 이걸 여기다 막 이어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S2보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아니 또 돌아왔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게 돼요. S1보다 S3가 작고 5가 작고 7이 작고 2n-1보다 작고 한 게 이제 SEN인데 SEN은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S2보다 크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점. 어, SEN-1이랑 SEN이랑 뺍시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를 SEN-1을 하면 당연히 AEN이죠. 근데 이거는 0이랬어요. 그 이제 리미트 씌우면. 왜냐면 그게 조건이었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조건에 의해서. 잠시만요. 얘네 둘이 얘네 둘은 이제 같은 값이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게 돼버려가지고 일단 확실한 거는 S1이랑 S2 안에 얘네보다 이제 더 많이 더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막 진동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착착착착착 해서 결국에는 같은 점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 SEN과 SEN-1은 같은 값이다. 근데 그 우리가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를 이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어떤 애를 가져 그 이렇게 이거의 이제 절대값이 어떤 양수 엡실론보다 이제 작은 작게 만드는 충분히 큰 n이 이제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게 엡실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L이 이제 대충 0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SN은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교대급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수렴한다는 거를 이제 보이게 됐고, 그러면 이제 절대 수렴급수는 뭐냐를 다뤄봐야 돼요. 절대 수렴급수가 어떤 거냐면, 오, 이런 급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얘가 절대 수렴급수려면 얘가 이제 교대급수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운 급수. 이 친구가 수렴을 하면 이제 그 AN은 절대 수렴한다. 아니지. 이게 이제 시그마 씌운 게 이제 절대 수렴한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n제곱분의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n제곱분의 1은 수렴하는 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전 수업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값으로. 근데 우리가 이 값이 이제 수렴한다는 건 배웠는데 이제 어느 값으로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단 수렴하죠. 그래서 이 급수는 수렴 절대 수렴을 해요. 이 친구는 그냥 수렴해요. 왜냐면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도 0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AN보다 모든 n에 대해서 n 플러스 1이 절대값이 더 작다는 걸로부터 일단 교대급수 정리로 이 친구가 이 수렴한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절대 수렴하기까지 한다라는 예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 마이너스 1 n n 이거는 수렴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절대값이 계속 작아지고, 그리고 일반항을 이제 리미트 무한대 씌워서 보내버리면 0으로 가버리니까 얘는 수렴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친구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 이런 거를 예시로 들었어요. 이거가 원래 증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냥 책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번 수업 때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음, 거듭제곱 급수를 넘어갈 거예요. 이제 2장을 하게 될 거고, 이거 원래 이 다음에 다루려고 했던 내용은 제가 추가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